자, 오늘은 신랑님들 중에서 본인이 결혼식 비용부터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색은 안 하지만 불만에 빠져 계신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깊숙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솔직히 신랑님들이 결혼을 진행하면서 업체부터 시작해서 소비되는 금액이 정말 큰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큰 돈 중에 신부 집으로 실제로 흘러가는 돈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전통 혼례에서 폐물 조금을 제외하고는 뭐가 있을까요? 기숙사 생활 동안 생활비나 결혼식 비용을 다 냈다고 혼자 다 냈다고 일종의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제가 정확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신부 생활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신랑님은 신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고 1차 결혼식을 한 후에 신부는 기숙사에서 베트남 결혼 서류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실제로 첫날 밤을 치른 경우라면 그 어느 부부처럼 신랑님이 언제든 베트남으로 신부를 보러 올 경우에 낮에는 물론이거니와 밤에도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행동하십니다. 즉 어느 정도는 주말 부부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도 신부가 당장 경제 능력이 없음을 알고 결혼한 경우에는 신랑이 혼자 벌어서 생활하겠다는 계획 하에 신부는 생활비를 받아 가사를 전담하죠. 여기서 신부들은 토픽 시험을 위해서 하고 있던 직업을 그만두고 기숙사 생활 재미없습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죠. 토픽 시험을 위해서 하기 싫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둠으로 인해서 생활비를 직접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자꾸 생활비를 용돈이라고 말하는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지, 회사를 그만두며 한국으로 시집 오겠다는 신부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한 마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맺어진 국제 부부의 경우에도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력의 체급 차이나 나이 차이를 봤을 때 일방적으로 신부가 한국에 와서 사는 경우라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평한 마인드라고 생각됩니다. 정 억울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1년, 베트남에서 1년 이런 식으로 사실 거 아니잖아요. 결혼식 비용도 마찬가지죠. 20대 초반에 모으면 얼마를 모았겠습니까? 만약 신랑님이 20대 초반에 그 당시에 40대 미국 여자랑 국제 결혼을 하면서 모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쓸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이건 자존심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당연히 미국 여자가 돈을 낸다고 했을 것이고요. 신랑님은 돈을 안 쓸 것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랑님과 신부님이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서 1년, 베트남에서 1년 또는 한국에서 5년, 베트남에서 5년 이런 식으로 사신다면 모를까? 보통은 아니죠. 아마 베트남 시골 가셔서 일주일 버텨도 잘 버티신 겁니다. 대부분은 신랑님이 신부를 이 낯선 땅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즉, 첫 출발부터 신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신랑님 하나 보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 거죠. 왜 신부가 한국으로 오는지 우리 신랑님들은 끊임없이 의심하시겠지만 어쨌건 부모 역시 딸을 먼 타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한국이 얼마나 삭막한 곳인지 모른 채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홀로 오는 건데, 이게 시작부터 공평하던가요? 제 생각에는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너무나도 불공평한 시작이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신랑님들 중에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은 신부에게 자기가 돈을 잘 벌고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큰 꿈과 자신감에 부풀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부 입장에서는 신랑님이 5만 가지를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에서 매맞는 베트남 신부 이야기도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으로 고통받는 영상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정상적인 신부라면 매우 불안한 시간을 인내하며 언어도 안 통하는 한국으로 신랑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꿈 하나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신랑님들, 음식도 맞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며 신랑님도 아직은 낯선 사람인데 이런 곳으로 시집을 오면 평균적으로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 안 되시나요? 정말 안쓰럽지 않으신가요? 돈 이전에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이 된 사람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건데 미안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는 이런 게 정상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베트남 신부는 한국식 쌀국수조차 입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아내가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힘들어 하지는 않는지, 밤에 홀로 화장실에서 향수병으로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게 남편의 도리입니다. 적어도 신혼만큼은요. 아마 신부가 오자마자 도망간 신랑님들, 마음은 진짜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표현했는지 또는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줬는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댓글에서도 마음 먹고 도망가는 신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정하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신부가 도망가지 않도록, 정상적인 신부가 행복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을 해보면 저희 업체의 비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부나 신부 부모에게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전혀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신랑님이 전부 내는 비용에 불만이 있다면 신부가 한국에서 홀로 눈물 지을 날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업체에 큰돈 쓰지 마시고 합리적인 업체를 찾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아무리 돈 때문에 시집 왔다 해도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나와 인연이 되어준 것에 감사하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인드로 신부를 금이야 오기야 아껴주면 전 세계 공통으로 이혼 안 당합니다. 도망 안 갑니다. 감사합니다.